오늘은 시장에서 강했던 테마 바로 이 철강 관련주 그리고 포스코 35조 규모의 리튬 염호 개발 관련 수혜주들을 알아보고 철강 관련주 왜 오르는지 리튬 염호 관련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이 종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과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강력한 정보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이고, 제가 철강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뭐 보시면, 선진투자그룹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철강. 일주일 전에 또 철강 많이 이야기 드렸죠. 뭐 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네요. 철강. 많이 이야기 드렸고, 2주 전에도 철강 이야기 드렸었죠. 영상을 보시고 1, 2주 전부터 매매를 참여를 해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넉넉한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포스코 강판. 최근에 뭐 한 주 동안 상승이 뭐 거의 뭐 3, 40%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영상 보시고 매매 대응해 보셨던 분들도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을 텐데,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도대체 왜 오를까? 여러분들 알아야지 여러분이 다음번에 수익도 보고, 그리고 요 종목들 수익도 더 관리도 할 수 있고, 지금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자, 오늘 이슈 두 가지를 다 살펴볼 건데, 포스코 35조 규모의 리튬 염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튬 염호 개발 이슈는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지방정부와 리튬 염호 사업을 위한 개발 협약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슈 나오면서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 이에 따라서 포스코 엔틱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자원개발 기반인 갤럭시 리소스사와 리튬 염호 관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요게 매장량이 당시에 추산한 220만 톤보다 한 6배 늘어난 1350만 톤으로 확인이 됐다. 이게 이제 포스코의 입장에서는 이 추출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당시 판매되는 시장 가격에 따라서 얼마로 추산될지 모르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약 3억 7천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원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곳에서 추산한 거는 220만 톤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엄청난 강세를 보였죠. 아무래도 이것보다 좀 더 측정 방법에 따라서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한 부분.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수준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면허에 매장되어 있는 리튬을 생산해 현 시세 적용 후 판매 시 35조 원의 누적 매출액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를 갔고요. 어떤 종목들이 염호 개발 관련주로 있는지 보면은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 간판, 포스코 ICT,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웰크론한텍, 하이스텍, 금강, 철강, 동국제강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별표를 친 종목은 오늘 이슈가 나왔던 리튬 염호 개발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튬 염호 이슈 나오고 포스코 햄텍, 포스코 강판, 포스코 ICT, 웰크론 한텍 등이 올랐는데 지금 여기 종목들 중에서 좀 시가총액이 작은 거는 웰크론 한텍이겠죠. 앞으로 이게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 이제 그걸 납품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웰크론 한텍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그런 이제 설비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리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데 순이익도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은 종목이겠죠? 포스코 엠텍 오늘 상한가 시가총액 4,789억입니다.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도 굉장히 밝겠죠? 포스코 강판. 포스코 강판은 철강 이슈까지 좀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ICT는 뭐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하는 기업이죠. 아무래도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망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 두산이나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안 나와서 뭐 사업을 접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LG전자도 핸드폰이 매출이 안 나와서 접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매출이 예전보다는 많이 적고 수익성이 적어서 접는 거지만 이게 비용 때문에.
아예 안 팔리는 건 아닌데 비용 때문에 그래요. 비용 관리가 잘 되는 기업들,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이 사실 강한 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광산을 보유하고 있고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2차전지 시대에서 굉장히 잘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경쟁력이 높다 이거예요. 뭐 삼성전자랑 LG전자랑 핸드폰 판매하는데 LG전자도 팔리는데 누군가는 삼성전자 핸드폰 말고 LG전자 핸드폰을 샀겠죠. 누군가는. 완전 100% 독점할 수 없잖아요. 잠깐이 아닌 이상. 지금 삼성전자도 보면은 애플 핸드폰 쓰시는 분 많잖아요. 업종을 완벽하게 장기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비용 관리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 관련한 2차전지 기업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철강 이슈를 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포스코의 여러분들 매출 구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철강 관련주들의 이번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이게 이제 철강 기업들의 이제 기회인 이유가 포스카의 매출액이 거의 내수 비중이 거의 한 50%에서 70% 정도 돼요. 이렇기 때문에 외상으로 판매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관행으로 잡아들였고 국내 기업한테 파니까 뭐 그거는 둘째 치고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5에서 70%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국내 인프라 투자. 뭐 때 올랐어요? 4대강. 13년 전에 그 경제 위기, 글로벌 그 서브프라임 위기 08년도에 나타나고 경기 부양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뭐 했습니까? 4대강 투자했잖아요. 그때 또 포스코 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투자 소식이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 수혜가 될 수 있겠죠. 또 다음은 철강 가격 상승이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출이 증가하는 이슈가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수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리튬 연료 개발해서 수출하겠다. 그렇죠. 굉장한 이슈가 되겠죠.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다 맞고 저평가인 상황이 맞으니까 요만큼 상승한 겁니다. 국내 인프라 투자 소식은 뭐 아무래도 서울시장 요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뀌었죠. 서울시장님이 바뀌었는데 재건축을 타이틀을 걸고 서울시장님이 됐고요. 대권이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이슈나 그러한 재개발 이슈 호재에 따라서 상승 보일 수 있고 철강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왔느냐 좀 이야기 드릴게요. 기후변화가 잦아서 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왜 터뜨렸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쓰나미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이 파도가 쓸려가지고 오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자꾸 우리가 산업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가 자꾸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이 야, 안 되겠다. 이 나라 너무, 지구가 너무 더워지고 있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지구다. 앞으로 더 더워지면 산소도 부족해지고 이 먹이 사슬망이 사라진다. 위험하다라고 해서 탄소 저감 계획 발표를 했고 이행을 했어요. 글로벌 국가들이 전부 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를 했습니까? 수출 증치세 환급을 폐지를 했죠.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철강 쪽에서 이거를 이제 중국이 최대 철강 생산 국가잖아요. 수출 증치세를 환급을 중지하니까 철강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의 철강 기업들이 싸게 이제 파는 철강 기업들이 증치세가 폐지됐으니까 가격을 올리겠죠. 그렇죠? 이런 것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 이 공공재에 가까운 포스코가 항상 이제 가격을 못 올리다가 이런 이제 중국 최대 저렴했던 철강의 그런 철강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감상 기대감하고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판매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다른 이슈가 또 무엇이냐. 철광석 가격이 이번에 또 원자재가 상승을 했잖아요.
일단 철강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창고에 이렇게 방치를 해놔도 스마트폰처럼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확보해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재고 자산이 있는데 철강을 만들 때 뭐가 들어갑니까? 철광석 들어가죠. 그리고 철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또 뭐 유연탄 등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을 미리 보유를 해놨는데 요번에 원자재, 철광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 재고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보는 것보다 추가 이득이 생긴 거 아니에요.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철강 관련 종목들의 좀 수혜가 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형 수요자 같은 경우에도 건설 쪽이나 자동차, 조선, 지금 대부분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업종, 수요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업종에서 대형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 눌림이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되었고 반등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두 번 더 나오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토막이 나타나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포스코 외에도 리튬 연료 개발 관련 종목들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가 좀 매수 타이밍이 좀 필요하다. 어떤 종목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의 연락처로 성함,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선진투자그룹 전문가들이 무료 체험으로 여러분들의 관련한 종목들, 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핫한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 핫할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발굴을 해서 좀 무료 체험으로 좀 정확하게 시점을 안내해서 수익을 좀 내드리도록 할게요. 요점 무료 체험 많이 참여를 해보시고 오늘 철강 관련한 기업들의 재무를 보는 방법이나 왜 상승을 보였는지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철강 가격 이슈가 상승이 얼마큼 지속됐는지 더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수출 이슈가 더 있는지 국내 인프라 투자 소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을 하시고 관련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충분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병진 수석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